우리 질문 받아야지. 질문을 받아야지요. 질문을 자. 몇 번일까요? 837번. 837번. 838번. 837, 840? 네. 837, 840. 843번. 843. 852. 160. 860. 860. 또요. nothing. 오케이. 이거를 RPM 837번부터 보면 되겠군요. 800. 자, 837번에 이렇게 되어져 있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에다가 밑줄 하나 주시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루트 이게 k x의 제곱에 더하기 2의 x의 더하기 k 얘가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배웠죠. 루트 a 얘가 실수가 되려면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실수. 그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선생님 아닌데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곱되어진 아이들. 그지? 얘네는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실수일 때는 제곱된 아이들은 저렇게 표현되지만 그냥 제곱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는 a의 값이 양수면 루트 2 같은 거. 얘네는 실수. 또 마이너스를 달고 들어간 얘네는 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저게 실수가 되려면 이 조건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 그랬더니 kx의 제곱에 더하기 2의 x에 더하기 k 이거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라고 하는 무슨 경우야? 특별한 경우야. 특별하면 계속 얘기한다. 특별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0과 같거나 0보다 작거나 혹은 같거나 셋 중에 하나다. 이해되죠? 그럼 내가 쟤를 그려봐야지. 근데 여기서는 사실 케이스가 세 개로도 나누는 연습해야 돼. 그냥 그려봐서 바로 나오면 되는데 어쨌든 뭐 그냥 해볼까? 그래 해볼까? 이렇게 제가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림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안 만나거나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x축 위쪽에 다 그려져야 된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나 이거 함수로 넣을 거거든. 이렇게 ynem이라는 함수로 넣을 거거든. 그러면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위볼 아볼 그거부터 결정하자. 위볼이야 아볼이야? 응?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 그래 여기 있어. 근데 언젠간 떨어져. x축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게 만나서 근이 평범한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보니까 알겠어. 위로 볼록이면 안 돼. 어떤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이렇게. 그죠? 혹은 이렇게 접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얼마? 짝판이네. 짝수 판별식이 얼마? 2의 반의 제곱에 더하기 빼기에 k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가 선택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건 풀면 그냥 k의 값은 마일과 1 이하 이상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2차 함수다라는 조건에서만 따졌지만 사실 k의 값이 0일 때도 한 번은 생각해야 돼. 지금은 k에다가 0일 때는 k에다가 진짜 0을 넣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생겨? 2의 x만 생겨. 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 x가 양수면 실수지만 x가 음수면 너는 허수잖아.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저거 안 되면 뭐 할래요? K에 0 넣었는데 될 때도 있어. 어떤 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K에 0 넣었더니 될 때가 있다고요? 어떤 때요? 그러면 KX의 제곱에 KX의 더하기 2 이런 거 이렇게 있어. 그러면 K에다가 0을 넣잖아? 그럼 얘는 빵빵하고 2밖에 안 남아. 그럼 루트 2는 실수? 맞잖아. 그럼 이럴 때는 K가 0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는 버릇을 들려야 한다 라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840 봅시다. 840번에 아이고 어머 이게 뭐야? 쟤 왜 이렇게 돼? 갑자기 쭉 올라오고 손이 840 봅시다. 이게 해를 갖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 밑줄청 뭐에다가 밑줄 치느냐? 부등식에다가 밑줄청, 부등식에다가 밑줄청. 얘 2차처럼 생겼는데 2차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선생님 눈에는 보여. 왜 안 주었느냐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일단 첫 번째 얘는 k-2의 값이 0이 아닐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x제곱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무슨 부등식이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이 조건에서 이 부등식이 해를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얘도 해 특경이잖아. 해가 특별한 경우잖아. 그럼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셋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럼 내가 이거 x축을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해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해가 한 개도 없어야 돼. 해가 한 개도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 한 개도 없어야 돼. 그럼 x축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돼.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모양은 아볼이야 위볼이야? 위볼이면 언젠가 x축을 뚫고 올라가고 아볼이면 언젠가 x축을 뚫고 내려간다고. 뚫고 올라가면 양수고 뚫고 내려가면 음수거든. 뚫고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아볼이면서 이렇게 즉 k의 값이 0보다는 커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돼야 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접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0이 되는 곳이 생길 거야. 이렇게. 그지? 0이 되는 곳이 생기면 해가 성립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돼. 그럼 누구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돼야 돼. 그래서 k의 값은 k가 양수란다. k가 2보다 클 때만. 그래서 우리 k의 값이 2보다 클 적에 판별식 짝판입니다. k-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k-2의 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이 부등식이 이름이 부등식이야에다가 밑줄 치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k의 값이 2가 될 때도 생각해야 돼. 그럼 k에다가 2를 넣었더니 0, 0 돼서 사라지고 4만 남아.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만 남는다. 이거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러면 답은 저 위에 거에 구한 거에다가 k에다가 누구도 집어넣어줘야 돼? 2도 집어넣어 주셔야 돼. 풀어보시고요. 에리마, 우리 여기까지 찍히니? 아니요. 여기? 아니요. 여기? 오케이. 여기쯤?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 해의 집합이 A, 여기 해를 B라고 하면 문제 자체에서 여기 있는 애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조건을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하는 조건을 주는 거야. 즉 B가 A의 안쪽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야. 즉 이걸 풀면 이거의 해가 얘보다는 더 커야 돼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야만 여기 있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안 그러면 성립 안 하지. 이해돼? 뭔 소리인지? 자, 그래서 이제 저 부등식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fx는 x제곱 x 3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x에 플러스 a의 플러스 1이야 라고 되어져 있어. 그치? 그럼 난 이걸 풀 거야. 근데 숑숑 넘겼더니 2x의 제곱이 되고 3x는 사라지고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의 해를 구하면 좋은데 구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랑 똑같아. 내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내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저 문제를 2x제곱 마이너스 a 2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할 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일과 3의 바깥쪽에 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까? 이 두 근을 알파라고 하면 하나가 알파는 마일보다 작고 베타는 3보다는 크다. 그런데 저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요렇게 등호가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분리분리 근해분리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럼 근해분리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라? 얘를 그래프화 하여서 조건에 맞도록 그래프를 그려준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준 조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마일과 3을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 여기에 부등호가 작거나 같다였기 때문에 걔도 사이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저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건 누구다?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건 함수값의 부호다. 그래서 h-1의 값은 0보다 작다. 너무 당연하게 등호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h3이 0보다 작다. 여기 또한 등호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축이나 이런 거 따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지구야, 따질 필요 있어 없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무슨 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데 음수라고, x에다가 3을 넣는데 음수라고. 그러면 얘가 이거 2점 지나면서 아래를 볼록이야? 이거 2점 지나면서 아래를 볼록이야? 그럼 얘가 대략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아니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여기 0도 될 수 있다. 그럼 3 넣었을 때는 음수가 되면 이거 2점 지나는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이게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보면 이 첫 번째 분홍색 그리면서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잖아.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가 뭐야? i의 왼쪽 베타의 i3의 오른쪽이 있잖아. 그러면 된 거고. 두 번째 이렇게 돼도 마일도 해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일과 3의 오른쪽이 근이 생기잖아. 그럼 쟤도 될 거 같고. 다른 것들을 여러 개를 막 그려봐도 다 돼? 안 돼? 돼. 그치? 그럼 얘는 여기서 멈추면 돼? 안 돼? 돼. 축이나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한 별씩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저렇게 두 개의 조건 h-1이 0 이하예요, h3이 0 이하예요 라는 것만 가져가면 끝. 나버린다.
이해되죠?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안 되는 얘기해. 어? 안 돼? 어디? 봐봐. 우리가 이거가 돼야 된다는 건 알겠어? 이렇게 얘가 함수화돼서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걸 근의 분리라는 내용을 알아. 근의 분리, 이게 근의 분리가 이런 거거든.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이 있어. ax의 제곱에 bx의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보통 2차 방정식으로 많이 주거든. 이때 근의 위치를 준다고. 근의 조건을 문제에서 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근이 1보다 모두 커요. 이래. 여기에 알파 베타가 두 근이 1보다 커요. 이런다고.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 그림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 C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제일 먼저 뭘 그려주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fx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1보다 크게, A는 0은 아니고 양수라고 할게, 편의상.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래프로 그리려면 뭐가 되는 거야? x 절편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그 x절편이 1의 오른쪽에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지금 한번 그려봐. 그림이 어떻게 아래로 보는 거야? 1의 오른쪽에 x절편이 생겨야 돼.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렇게 그려? 그려. 맞아. 그렸어.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목적이 세워졌어. 이 목표를 향해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게끔 해주면 돼.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반드시 어떤 그래프를 해야 돼? 양수야. 그래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함수값이라고 그랬거든. F1이 0보다 커야 돼. 그지? 근데 저기 거랑 다르게 얘는 이게 F1이 0보다 크더라도 이렇게 x절편이 1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축을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돼. 1의 오른쪽. 그게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걸 1보다 크다라고 말해. 근데 내가 그러면 축을 이쪽으로 끌고 오면 이제 이 그림은 안 되거든. 그럼 이 그림이 계속 그려지냐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줘야 돼. 그럼 얘까지 지워줘.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다니까. 그러면 그때 이 부등식을 풀면 A와 B와 C에 대한 범위가 부등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부등식을 풀면 A, B, C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그런데 이게 기본 세팅 값이거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내가 신나게 왔는데 얘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거의 그래프의 값이 사이값이거든. 이렇게 사이값.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마이너스 1의 왼쪽에 x절편, 3의 오른쪽에 x절편이 이렇게 그려서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이 방정식의 선생님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잖아. 그럼 요걸 풀잖아? 그러면 얘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 맞지? 마일의 왼쪽과 3의 오른쪽.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건 함수값이야. 그래서 내가 함수값을 따졌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음수고 음수인 이 두 점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봤더니 무조건 왼쪽 오른쪽에 x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건 더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미지수 값의 범위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찾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미지수 값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게 근의 분리가 일단 기본은 이거야. 얘를 머릿속에다가 반드시 넣어놔야 돼. 좀 이해됐어 이제? 오케이. 지우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852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네. 어느 카페에서 한 잔을 3,800원에 판매하면 카페에서 커피를 판매하라고 3,800원? 미쳤어? 미쳤나봐. 요새 내가 어느 때는 3,800원짜리 커피를 마셔. 어이가 없네. 마실 수 있지. 판매하면 하루에 400잔이 판매되고 100원씩 할인할 때마다 판매량이 50잔씩 늘어난대. 그러면 얘는 마지막만 보는 거야. 판매액이 260만 원 이상이야. 그럼 판매액이잖아. 판매액. 이게 그 이익이 아니라 판매하는 그냥 금액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원래 얼마였대? 3,800원이었대. 얼만큼 팔렸대? 400잔씩 팔렸대.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그게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아니고 수익이 되려면 이익이 되려면 정가에서 뭘 빼야 돼? 원가, 만들어진 금액을 빼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기에 이익이라고 했으면 원가에 대한 내용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내용은 없고 전체 수입 판매액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냥 3,800원하고 400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너무 비싸다 싶었는지 얘를 어떻게 하겠대? 깎아주겠대. 얼마씩? 100원씩 깎아보겠대. 그죠? 그래서 100원씩 할인해봤어. 그랬을 때 마이너스 100x라고. 그랬더니 그 판매량이 50잔씩 늘어난다는 거야. 50x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데 260만 원이라고 돼 있죠? 260만 원. 근데 얘를 800원, 400잔으로 다 썼기 때문에 260만 원도 정확하게 다 써주는 게 안 헷갈려. 1십, 1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써야 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50으로 나누고 100으로 나누고 문제 풀기 시작해야지. 이건 뚜입. 그 다음부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요것으로 가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가 3x보다 작다. 이게 문제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가 작다 3x보다. 근데 그냥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돼. x제곱 마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다 쓸게. x제곱 마사가 0 이상일 때. 즉 이거 풀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아무 인수분해 안 해도 뭐 금방 풀리고 즉 x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이하 2 이상이라고 할 때는 저 부등식이 그냥 나올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가 3x보다 작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반대의 범위가 되면 y 초과 2 미만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를 구해서 해원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해를 구해서 해투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해원과 해투를 어떻게 할 거야? 합쳐줄 거야. 해원은 얘 밑에 거 먼저 푸는 게 제일 좋겠어. 그래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 1, 4, 마 이렇게 들어가. 그랬더니 x가 마일과 4 사이 이렇게 되겠어. 그냥 이건 지울게. 아이고 이건 지우고 그냥 바로 쓸게. 이거랑 얘랑 마일과 4 사이, x가 마일과 4 사이 이렇게. 근데 선생님 헷갈리네요 이거. 그럼 크게 해야지. 여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마일은 어디 있어? 여기 있고 4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겹쳐지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야. 그럼 이제 해원은 뭐야? 이렇게 될 거야. 2 이상 3 미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해투 구하러 간다. 해투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1, 4, 마 이렇게. 그러면 x가 이게 얼마가 돼? 마사보다 1보다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 지우고 여기다 예쁘게 쓸게. 마사보다 작고, 아니 여기서 이거의 해는 x가 마사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의 해투는 누구랑 마이랑 2 사이 하고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가 하고 마사 미만과 1초과로 바꿔서 겹치는 부분 찾아야지. 여기네 이렇게. 그죠? 그럼 해투는 너의 해는 뭐니? 그랬더니 1초과 2 미만이야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합쳐서 쓰려고 했는데 고리 연결 고리 우리 이거 우리 많은 소리 예 해서 이렇게 합쳐지잖아. 1초가 얼마가 돼? 4 미만이 돼. x는 1초가 얼마가 돼? 4 미만이 돼. 이렇게. 그지? 근데 누굴 안 풀었어? 얘를 안 풀었어. 이거랑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합쳐야만 돼. 그지? 뭐 합쳐야지. 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금방 됐네. 다 받았네. 이제 그러면 6공까지 했으니 오늘은 이제 끝나겠지. 부등식은 끝이 날 거고 이제 순열 조합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거 두 개 연립했더니 1하고 2 이하가 된대. 이렇게. 그죠? 그럼 풀자. 위에 건 완벽하잖아. 완벽하게 풀 수가 있잖아. 어떻게 풀면 돼? 2, 5, 10, 마 이렇게 해가지고 x는 마 5 이상 2 이하 이렇게 돼버려. 그죠? 그리고 밑에 건 이거는 좀 고민해야 되겠네. 이렇게 밑에 건 이렇게 x제곱에 더하기 k 더하기 1에 x에 마이너스 k 더하기 2의 값이 0보다 작다거든. 1k 더하기 2 이렇게 쓰고 둘 중 한 군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어디야? 여기인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k에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하고 얘랑 겹쳐지는 부분에 해가 누가 되어야 되는데 1초과 2 이하. 그러면 내가 쟤를 그려볼게. 마오 이상이 여기가 마오고 여기가 2 이하야가 되는 거거든. 근데 1은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사실은 K-2가 원래는 케이스로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 해를 보니까 해가 2 이하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2 이하야 그러니까 K-2가 이쪽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돼?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빠지게 되지. 이해되죠? 그러면 K-2가 일단 범위를 구하라고 하니까 K-2가 어떻게 된다? K-2가 2보다는 커야만 한다. 그지? 같아도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렸고 여기 꽉 막혔어. 돼 안 돼? 안 돼. 그지? 안 돼. 그럼 이거만 풀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저거를 보니까 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900이 아니라 865번 봅시다. 아우 여기에서는 우리 있잖아 이거 알아야 되겠다. ABC가 세변이에요. 이렇게 ABC가 세변입니다 라고 할 적에 단 C가 너가 제일 길어요 라는 조건을 줄게. 제일 긴 변입니다 라는 조건을 줄게. 그때 첫 번째 C의 제곱이 작아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 되니? 얘가 삼각형이 됩니다. 두 번째 C의 제곱의 값이 A제곱과 B제곱의 합과 같아요. 그러면 무슨 삼각형 되냐 현지야? 이게 성립하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 그치? 갑자기 물어보면 그래. 그러니까 같이 우리 흘러가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의식의 흐름 속에 멋있다, 그지? 의식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보다 크대. 이건 무슨 삼각형이니? 둔각 삼각형이야. 이게 둔각 삼각형. 제일 긴 변이 제곱되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떻다? 클 때. 둔각 삼각형이야. 그리고 우리 여기에다가 추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한번 보면 A, B, C가 있을 때 어떠한 변이라고 하더라도 C가 제일 긴 변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하며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반드시 커야만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삼각형이 안 돼. 114 가지고 삼각형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선생님 제일 긴 변이 아니더라도 이거의 합보다는 얘가 작은 건 많은데요. 이거의 차보다는 얘가 크지가 않네요. 그럼 이거 삼각형이 안 돼요? 안 돼. 왜? 4가 여기 있는데 1자리가 여기 있어. 아무리 닫고 싶어도 닿을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런 조건, 삼각형이 결정되는 저런 조건도 이용될 때가 있으니까 잘 어떻게 하자? 알아두자 라고 하는 이야기. KK, KK. 그래서 이제 여기에 865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865번에 세 변의 길이가 n마5 n+n 5야. 그러면 제일 긴 변이 n+5야. 원래는 이 문제가 조금 더 나빠지려면 문제 자체에 n값하고 이걸 대수 비교가 가능하게 해서 케이스를 나뉘어 놓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텐데 여기서는 누가 봐도 n보다는 n-5가 작고 n+5가 크고 n-5보다도 n+5가 크니까 n+5가 제일 긴 변인 거야. 그래서 그걸 제곱하였을 때 얘가 n제곱하고 n-5하고 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크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결정 조건도 한번 따져볼까? n+5라고 하는 제일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n의 n-5보다 작아야 돼. 선생님 근데 n도 그러면 작아야 된다고 따져야 되지 않아요? 맞아. 보통 그렇게 다 따져야 되는데 여기 이게 제일 긴 변인데도 불구하고 두 변의 합보다 작으면 나머지 변들은 긴 변보다 작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보통은 제일 긴 변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리고 차야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야? 5야가 되겠죠. 5야 이렇게 되겠죠. 5야.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요야가 되겠지. 요야가 되겠지. 오케이. 우리 잠깐 쉬어야가 되겠지. 쉬어야가 되겠지. 부자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868번 2죠? 오케이. 868번을 한번 봅시다. 868번을 한번 봅시다. 868번을 봅시다. 그냥 너무 단순한 거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실근이래. 서로 다른 부실근이래.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판별식 하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k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k 제곱에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저거만 풀면 되는 거야. 그냥 풀어. 지금 풀어. 868번 그냥 지금 한번 풀어 보시고 (868번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이제 872번으로 넘어올게요. 그 872번에 위에 거에다가 x표 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하다 있지. 그거 외우지 마. 뭐냐면 우리 이 조건을 잘 살펴보자.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라는 얘기. 그러면 이 얘기는 말이야 얘들아, 두 근이 모두 0보다 어때요? 크다라고 하는 얘기야. 크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치 지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현지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또 보니까 2차 방정식에 근의 조건이 주어졌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방정식을 함수화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함수의 조건이, 이 조건이 맞아지도록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 함수의 그래프는 문제가 뭐냐면 0보다 커야 되는데 근이. 근데 그 방정식을 선생님이 함수화해버리면 이 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된다는 거야? 절편이 된다라는 거야. 절편. 그지? 그러면 그 절편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잖아.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목적이 정해진 거야. 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야 x절편이 0의 오른쪽에서 생겨가 되는 거야. 이해돼? 뭔 소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게끔 해줄 때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할 때 제일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거, 제일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거, 여기서도 끝날 수도 있어. 제일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건 함수값의 부호인 거야. 함수값의 부호인 거야. 함수값의 부호인 거야. 그래서 f0의 값이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라는 조건을 따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 목적성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함수에 f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아니 저기다가 겹쳐서 그리자. 내가 f0이 0보다 커 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데 꼭 x절편이 생겨? 안 생길 수도 있어. 이 점을 지나는데 생겨? 그런데 어디에 생길 수도 있어? 0의 왼쪽 편에 생길 수도 있어. 그럼 저 분홍색들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왼쪽의 분홍색, 아니 왼쪽의 노란색이라고 할게. 왼쪽의 노란색을 없애기 위해서 축을 오른쪽으로 끌고 올 거야. 누구의 오른쪽?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저기에서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4니까 이게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요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 이렇게 갖고 와도 축을 갖고 와도 이 분홍색처럼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어. 그치 지우야,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만나게 해줘야 돼. 만나게 해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러면 저기에 있는 판별식이 짝수는 아니네. 그냥 a 더하기 4의 제곱에 플러스 2의 a의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근데 문제의 어디를 읽어봐도 두 분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판별식의 등호가 들어가도 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세 개를 어떻게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잠깐만 풀고 있어봐. 잠깐.
자, 자 그러면 이제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1번도 이것도 그냥 21번은 20번은 아니다.
875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얘는 풀어내야죠. 이것도 항상 수직선하고 함께 해야 되는 x제곱은 마이너스 7x 더하기 10보다 어때요? 작아요? 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풀게 250 그래서 사이값 해가지고 x가 2와 5 사이 문제는 이제 얘네 근데 얘도 인수분해는 쉽게 되네 이렇게 쉽게 돼버리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수직선과 함께하는 거야. 항상 수직선과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완벽한 걸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밑에 걸 그려서 문제의 조건에 맞춰주는 거야. x가 오직 한 개. 정수가 오직 한 개. 정수가 오직 한 개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사이값은 맞거든. 근데 어떤 사이냐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 1 이상 a 이하인 사이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a 이상 1 이하인 사이야 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되려면 1보다는 a의 값이 더 어때야 돼? 커야만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가능할 것 같아. 여기에 1 이상이 되고 여기에 a 이하가 되니까 가능할 것 같아. 어디에? 이 왼쪽에 이 3이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4가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의 범위가 이거에다가 추가로 A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될 것 같아. 문제는 등호 여부잖아. 어디에 등호를 붙여야 되느냐가 문제잖아. 그지? 어디에 붙여야 돼? 3에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A 그러니까 A가 3이 되면 1, 2, 3, 3 이하에 여기 3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3에다가 붙여준다. 헷갈리면 항상 넣어보는 거야. 진짜 A의 값이 3이어도 돼? 그러면 어떤 두 개의 부등식이냐 2초가 5 미만과 2초가 5 미만과 A의 값이 3인 거니까 1 이상 3 이하인 이 두 부등식의 안쪽에 정수가 한 개 존재하지. 누구? 3. 3이라는 원소가 정수로서 한 개 들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마찬가지로 4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 4가 들어가면 3과 4 둘 다 들어가서 안 될 거야. 얘는 되고. 그치?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가 이렇게 있어. 2초과 5 미만 이렇게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A초과 1 이하인데 1은 반드시 2의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린 누구만 1초과이면서 3 이상 4 미만인 이 둘의 연립해서 3 이상 4 미만 이에요만 답으로 써주셔야 된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 선생님이 안 따진 게 하나 있어. 보통은 안 따져도 돼. 이런 문제에서는. 근데 따져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걸 내가 안 따졌을까? 이 그림조차 두 개를 보면 이 A가 어떻게? A가 1보다 큰 경우는 했어. 이 경우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도 했고 안 된다고 판명까지 했어. 그치? 그러면 A가 어떤 경우는 안 했어? 1인 경우는 안 했어. 이해돼? 근데 이것도 한번 따져는 봐야 된다. 이게 A가 1이야 라고 하면 저 방정식이 부등식이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가 돼버려. 그죠? 그러면 이때 해가 뭐가 돼? x는 1, 2 해가 돼. 왜냐면 x-1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지만 같을 수는 있거든. 얼마로? 1로 같을 수는 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x가 1이야. 그러면 a가 1일 때 x가 1인데 2와 5 사이에는 없으니까 안타깝게 탈락한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소린지? 그치?
이것도 아니고. 확인 항상 해야 돼. 항상 확인해야 돼. 항상 확인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부등식의 마지막 단원인 실근. 이것도 얘가 이걸 보고 근의 분리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 내가 지우려고 하는 이거 있죠. 얘나 같은 문제야. 868번이랑 72번이랑 878번이랑 같은 문제야. 뭐만 달라? 0만 달라. 0만 달라. 0. 0의 위치에 뭐가 들어가면 돼?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878번을 보면 878번을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 87번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878번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냐 뭐냐 마이너스 2kx네. 마이너스 2의 kx야. 2의 kx에 플러스 얼마? 4는 얼마? 0 이라고 하는 이 두 근이 1보다 크다 였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거야? fx라고 하는 함수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떻게? 1보다 크게 근이 생기게, 절편이 1보다 크게 생기게.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 보니까 선생님이 항상 함수값 먼저 따져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이 그래프는 이제 외우는 함수값 하나만 갖고는 안 돼.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세 가지 다 따져야 돼. 그래서 F1이 F1 너가 0보다는 어떻다? 크다. 왜냐면 1 넣었을 때 양수의 y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축이 k가 축이네.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2k 해서 k가 1보다는 오른쪽에 커야 돼.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까지? 판별식까지 따져줘야 될 것 같아. 그죠? 판별식이 누구야?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 없으니까 등호도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 이 세 가지를 또한 어떻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또한 어떻게? 동시에 만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등식은 다 끝이 났어. 부등식이 조금 길게 갔어. 그럼 내가 하나 더 다 뽑아와야 되겠다. 동수원 몰PM 이제 순열 조합하고 행렬 남았는데요. 행렬은 사실 뭐 129부터 168까지 다 129 167 아유 진우야 어제 브롤 좀 했어? 응? 브롤 안 했어? 아니라고 얘기 못하는 거 보니까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늦게 잔 건 아니죠? 그리고 얘들아 우리 다음 주 21일부터 22일까지 21, 2, 3일간 시험 봅니다. 또 이제 반배치고사 볼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는 또 반배치 한 번 더 된다고 얘기했죠. 그치? 블루밤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 블루밤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열심히 해. 나한테 계속 질문해. 오늘 클리닉 있다. 오늘 밤에 선생님과 함께 또 고쳐가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현지도 그렇고 혜림이도 그렇고 지우도 그렇고 내가 어렵고 그러진 않잖아. 어려워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남자야. 언제
해서 반배치고사 언제 나오냐고? 언제 몇 일부터 몇 일까지 20일부터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아마 목요일 날이나 토요일이나 뭐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 난 뭐 어렵지 않은 남자니까 나한테 와서 질문도 좀 하고 하라고. 아시겠죠? 일치현장? 이유? 오케이. 이건 벌려도 되는 거. 자,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경우의 수 문제는요, 내용 설명하는 건 겁나 쉬워요. 그냥 이거야 저거야 이게 정이고 이렇게 풀면 되고 정 안 되면 노가다 띄어서 하나하나 다 세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설명하기는 쉬운데 문제는 사실 되게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어. 이런 공간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수백 수천 가지 만들 수 있어. 지금 문제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럼 10개의 책상이 있다라고 할 때 10개의 책상에 10명을 앉히고 싶어. 그 경우의 수는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의 책상에 10개의 책상에 10명을 앉히고 싶은데 어느 그 2명은 특정하게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던가 아니면 3명은 특정하게 안 앉혀줬으면 좋겠어 라던가 아니면 3명만 특별하게 앉혀줬으면 좋겠어 이웃하게 앉혀줬으면 좋겠어 라던가 문제 낼 수 있는 경우는 되게 많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에서 일단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부터도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며 그게 판단이 되게 되면 무엇을 해줘야 된다? 문제 자체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치? 많이 풀어가지고 익혀야 된다. 뭐 일명 양치기라고 하죠. 그치? 여기서는 좀 그런 게 조금 필요해. 이 순열과 조합과 이런 문제에서. 근데 우리가 좀 더 얘기해보면 예전에는 확통이라고 하는 걸 수능에서도 뭐 내신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과도 확통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안 하는 학교도 있긴 했었지만 뭐 문이과를 폐지했다라고 하면서 선택을 확통을 하게 되면 너는 문과구나 라고 얘기했고 미적을 선택하게 되면 너는 이과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과 아이들은 확통을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확통을 그냥 내신 때만 반짝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었어. 그치? 그런데 이제는 그게 상황이 조금 어떻게 됐어? 달라졌어. 진짜 문이과가 없어지게 된 게 맞고 그게 수학에 의해서 줄이 쭉 세워지게 될 게 맞고 거기에서 이제 다 확통을 선택해버리니까 문과 상위권은 별로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문과 중하위권 아이들은 수학이 부족하면 진짜 확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면서 확률에서 확률을 한 번으로 본다면 1로 보면 한 3분의 2 이상이 경우의 수 문제예요. 왜냐면 아니던데요. 확률도 있는데요. 통계도 있고요. 그 통계가 되게 의외로 짧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경우의 수, 무슨 경우의 수 구하라는 문제 말고 확률 구하라는 문제도 많던데요. 근데 정의가 경우의 수의 총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인 거기 때문에 확률 자체도 경우의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꼼꼼도 해야 되면서 이게 진짜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중복 순열 문제인지 중복 조합 문제인지 원순열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를 판단해서 진짜 하나 1이라도 틀리면 안 돼.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풀다 보면 그래도 계산 실수하지 않는 이상 풀다 보면 이게 그냥 답이 딱 하고 나오는데 얘네는 세다가 뭐 하나 까먹거나 아니면 하나 덜 세거나 이렇게 해서도 틀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 자체는 간단하더라도 조금 빡세게 문제 많이 풀어가면서 스스로 특별히 얘는 더욱더 해설지를 안 보고 좀 풀어내는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해야 돼. 이해됐죠? 뭔 소린지?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무엇에서부터 출발이냐면 어떠한 시행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그 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시행한다고 하는 게 일을 한다는 거잖아. 뭔가의 일을 일으킬 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들을 보고 우리가 시행이라고 해.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 던지는 거, 그렇게 주사위 한 개를 투척해라고 하는 거, 한 개를 던져. 이게 뭐야? 시행이 돼. 왜?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주사위는 말이야 정육면체 모양이면서 1, 2, 3, 4, 5, 6이 찍혀있고 윗면에 만약에 1이 찍힌 게 나왔어. 그럼 나는 1 나왔다고 생각할 거고 2 나온 게 찍혔어. 그럼 2 나왔다고 생각할 거고 머릿속에 그런 기본 지식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랬을 적에 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가지수를 생각해봐 라고 하면 그 가지수는 몇 가지야? 6가지가 될 것 같아.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그런데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많고 저런 뭐 동전 2개를 던져요 어째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첫 번째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합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싶다. 합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시행을 할 적에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 사건들은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가지가 될 수도 있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저렇게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근데 지금 주사위 한 개 던졌는데 사건이 뭐가 있어요? A 사건을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라고 이렇게 쪼개줄 수도 있고 B 사건을 3의 배수가 눈에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도 할 수 있고 C 사건은 4의 약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도 할 수 있고 D 사건은 5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시행 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 발생한다? 아니 동시 발생 불가능할 때는 그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 발생을 하게 될 때는 각각의 2가지 사건의 합을 2가지 사건의 곱을 해서 그 시행에 원하는 사건의 경우 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어떤 답이라는 애가 있어. 지금 얘는 헝그리에 배가 고파. 그리고 목말라. 목이 말라. 이렇게. 목이 말라.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하나의 큰 자판기가 있어. 큰 자판기가 많이 뚱 쪼개가지고 이 왼쪽에는 음료수를 팔아. 그리고 오른쪽에는 브레드를 팔아. 빵을 팔지. 그래서 보니까 음료수의 종류가 1번 음료수, 2번 음료수, 3번 음료수, 4번 음료수, 5번 음료수가 있고 빵은 A빵, B빵, C빵, G빵, O빵 이렇게 있어. 그치? 5개가 있어. A빵, B빵, C빵, G빵, O빵 이렇게 5개의 빵이 있어. 근데 얘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근데 이 묘수도 하나에 1,000원이고 빵도 하나에 1,000원이야. 근데 얘가 지금 1,000원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얘가 가다가 자판기를 딱 봤어. 그럼 자판기에서 뭔가를 뽑을 수 있는 시행을 할 거야. 근데 그 시행의 사건이 몇 가지로 나뉜 거냐면 2가지 사건으로 나뉜 거예요. 음료수를 고를 수 있는 사건과 브레드를 고를 수 있는 사건 2가지로 나뉜 거예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가 음료수를 고를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니? 그랬더니 5가지. 브레드를 고를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그랬더니 5가지.
그럼 이제 고민은 이 음료수를 고르는 사건과 한 시행에서 빵을 고르는 사건에 이 두 사건이 동시 발생이 되나 안 되나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조건은 뭐야? 1,000원밖에 없어. 근데 이 각각이 얼마야? 1,000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음료수 고르는 사건 그리고 빵을 고르는 사건 동시 발생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 불가능? 난 1,000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가능이란 얘기는 음료수를 사 먹고 빵도 사 먹을 수 있으면 가능. 음료수만 먹거나 빵만 먹거나 그러면 불가능.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 가능 불가능.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현지야 가능 불가능. 난 1,000원밖에 없어. 음료수를 먹고 빵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 발생이 불가능해. 그럼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고 우리는 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너의 답은 우리의 답은 10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해되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답이 똑같은 상황이야.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 근데 이제는 상황이 하나 바뀌었어. 뭐 상황이 바뀌었냐면 2,000원이 된 거였어. 그래서 얘는 배고픔만 해결하면 안 돼. 배고픔과 목마름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똑같이 5가지거든. 이렇게 5가지. 그지? 근데 아까는 불가능해서 각 사건에 경우의 수를 더했거든. 근데 지금은 2,000원이 있어. 두 개 동시 발생 가능 불가능? 가능. 그치? 왜? 1번 빵 아니 1번 음료수 고르고 A빵, B빵, C빵, D빵, O빵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 O빵 하고 고를 수 있잖아. 1번과 A, B, C빵, D빵, O빵 5개를 고를 수 있고 2번과도 A빵, B빵, C빵, D빵, O빵을 고를 수 있고 3번, 4번, 5번도 마찬가지 5개의 빵이 갖다가 붙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5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그래서 난 이렇게 설명했어. 끝이야. 근데 문제에서 얘가 동시 발생 가능이야, 동시 발생 불가능이야 라고 얘기 절대 안 해줘.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이 사건이 한 시행에서 나온 사건 맞지? 오케이. 주사위를 던졌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한 번 던졌냐 두 번 던졌냐에 따라서 2의 배수의 사건, 3의 배수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물어볼 때 이게 더해지느냐 곱해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걸 누가 따져야 돼? 너희들이 따져야 되고 너희들이 고민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 설명은 끝났는데 이제는 문제 많이 풀어야 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순열로 넘어갈 거예요. 순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순열이라고 하는 건 정의 그대로 쓰면 이런 거야.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뭔지는 모르겠어. 사람이면 n명이 되겠고 뭐 책이면 n권이 되겠고 책상이면 n개가 되겠고 뭐가 되겠지만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는 거야. 알개를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이게 순열이야. 핵심은 뽑아가지고 무엇을 한다? 나열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옆으로 와서 바로 조합을 써볼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똑같이 시작해.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는다. 지우야. 알개를 뽑는다로 끝이야. 그러니까 쟤는 뽑아서 나열까지 할 거고 뽑기 전까지의 상황까지 가면 뽑기만 하면 나열 전까지 상황만 가면 조합인 거야.
그래서 이 순열의 계산하는 비율을 우리가 NPR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P는 순열을 뜻하는 영어의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NCR. 저 C는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조합의 영어의 앞자를 따서 표현한 거야. 근데 사실 뭐 이런 건 고등학교 올라와서 P니 C니라고 하는 기호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아왔겠지만 처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어떻게 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게. 5명의 사람이 있어. A, B, C, D, E 이렇게. 그래서 1번 문제가 이래. 자, 반장 한 명 뽑아보고 부반장 한 명 뽑아볼래? 라고 돼 있어. 2번 문제는 이래. 부반장만 2명 뽑아볼래? 라고 돼 있어. 3번 문제는 이래.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평소 반장 하나 이렇게 뽑아볼래? 라고 돼 있고 4번은 부반장만 3명 뽑아볼래? 라고 되어져 있어. 그럼 이제 보는 거야. 내가 어떤 투표를 하는 시행을 하는 거야. 근데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 내에 사건이라고 보는 거야. 2가지 사건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반장을 뽑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부반장을 뽑는 사건이 있는 거야. 그럼 반장 뽑는 사건은 몇 가지야? 5가지야. 부반장 뽑는 사건은 몇 가지야? 1명 뽑았으니까 겸임이 안 되겠지. 그래서 4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게 시작하는 거야. 이게 서로 동시 발생이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반장과 부반장 뽑는 게 동시 발생 가능이라고 생각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동시 발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얘네를 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쟤는 20이에요 라고 쓰면 끝나. 그치? 근데 여기에 부반장 2명이야 라고 하면 5 곱하기 4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2로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놓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너는 순열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너는 조합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선생님 왜 제가 순열이고 얘가 왜 조합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연습을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고 부반장 2명 뽑는 거니까 A, B를 한번 뽑았다고 쳐봐. 위랑 아래나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의 자리를 한 번만 바꿔. 자리를 바꿨을 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 번만 따져봐. 중요한 경우죠. 따져봐. 이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얘는 다른 경우죠. 그치? 얘가 A 반장, B 부반장, G 밑에 건 B 반장, A 부반장 이런 거니까 얘는 different한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얘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얘는 같은 경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경우를 너는 2명을 뽑아서 나열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너는 2명을 뽑기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맞잖아. A, B를 뽑았어 라고 하면 A, B를 뽑았는데 A, B가 A, B 있나? B, A로 있나? 그냥 A, B를 뽑은 거야. 그래서 얘는 조합인 거야. 근데 얘는 A, B를 뽑아서 순서를 바꿔봤어. 자, A, B석 그리고 B, A석 너는 다른 거야 라고 나열까지 시켜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순열이야. 그럼 순열은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 근데 얘는 2로 나눠야 돼. 왜 2로 나눠야 되냐면 이 2개가 어떻게 돼버렸어? 같아져 버렸어. 그럼 2개를 2번이라고 세면 안 되잖아. 몇 번이라고 세야 돼? 1번이라고 세야 되잖아. 그럼 2개를 1번이라고 세려면 2개를 2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 1번이 된다. 그럼 여기 경우의 수 중에서 이 경우의 수 중에 A, B 말고 B, C도 있고 A, C도 있고 A, D도 있고 A도 있고 자리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대표로 한 번만 세야 되니까 2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를 얘를 5 곱하기 4를 우리가 이제 저 커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순열 기호로서 OP2라고 이야기해. 이 기호를 요거를 우리가 조합 기호를 써서 OC2라고 이렇게 쓰기로 해.
아시겠죠? 맞잖아. 5명 중에 서로 다른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하였어가 OP2니까 그걸 계산하는 건 예전에 배운 거지. 이걸 이제 공식화, 기호화 해서 쓰는 건 오늘 배운 거. 이해되죠? 언제든지. 그치? 그냥 그렇게 사실은 이걸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 선생님 저 지장이 있는데요. 그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는 지장 있잖아요. 예, 브로, 맨. 자, 노래 들을까? 어제 내가 노래 겁나 틀어줬는데 노래 들어줄까? 이제 나는 래퍼가 되기로 했어. 나는 래퍼가 되기로 했어. 내가 듣던 노래였지. 시험이네. 자, 잘 들어. 나는 래퍼야. 바비. 그래, 이거 우리 하나 쓰세요. 그래, 이거 우리 하나 쓰세요. 이거 우리 하나 쓰세요. 계속 똑같아. 이거 우리 하나 쓰세요. 뭐라고 해? 이게 못 알아듣겠어. 근데 리듬이 좋지 않니? 소울이 좀 나 바비한테 빠지랬어 내가. 근데 다른 노래 하나 더 들었거든 바비 거. 근데 비슷하긴 한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 외국인 노동자까지 걱정하는 일이. 비와 너를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나는 연구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됐어. 아 좋다. 노래 좋죠? 들어. 연결고리야. 제목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오케이. 자 됐어. 이제 분위기 띄워졌으니까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청소반장 하나 뽑자. 5가지, 4가지, 그리고 3가지. 그런데 선생님 ABC를 A12를 어머나 다르네요. 그럼 얘는 순열이네요. OP3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끝. 아무것도 없어. 그지? 그런데 선생님 얘는요. 그럼 부반장 설명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부반장 셋 ABC나 ACB나 얘는 다 써볼게요. EAC나 BCA나 CAB나 CBA나 이렇게 이 6개가 전부 다 어때요? 같은 거예요.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을 나열했을 때 너도 3명 부반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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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반장인 거라고 이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를 6개를 다 쓰면 안 되잖아. 다 세면 안 되잖아. 대표를 몇 번만 세야 돼? 한 번만 세야 되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얘를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3하고 느낌표처럼 쓰고 3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꿨어, 달라, 순열. 바꿨어, 같아, 조합. 조합은 대표로 세야 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원가로 한 번 더 나누어 줘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저 기호화해서 이제 표현을 해줄게. 지금 내가 쓴 걸 보니까 순열은 2명을 뽑으면 5명 중에 2명 뽑으면 5 곱하기 4.
5명 중에 3명 뽑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면 n명 중에 r명을 뽑으면 이라고 하면 n 곱하기 1씩 줄어들어 n-1 곱하기 해가지고 몇 개를 곱하냐면 n-r 플러스 1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수를 세보면 r개를 곱해준 거야.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저 퍼뮤테이션 기호의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7P3이야 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7명 중에 몇 명을 5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 라고 하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PN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저 NP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명 중에 N명을 뽑아가지고 나열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3P3이야 라고 하면 3명 중에 3개의 숫자를 뽑아서 나열해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N에 N-1에 해서 어떻게 돼? 2, 1로 항상 이렇게 끝나는데 이걸 쓰기 귀찮은 건 아니야. 얘는 이렇게 써야만 돼. 근데 누굴 쓰기가 귀찮니? 그랬더니 NPN을 저렇게 쓰는 게 귀찮대. 그래서 저 NPN을 우리가 N하고 뭐라고 느낌표야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N, N-1, N-2, N-3, 땡땡땡 2, 1까지 싹 다 곱해 이런 얘기야. 그치? 선생님 얘기에 뭔가 리듬이 소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여기 뭐지? 자, 그래서 5팩이야 라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은 저 NPR은 저렇게 쓰고 N팩토리얼은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고 저게 맞아.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도 변형을 한번 해보겠대. 이렇게 쟤를 N-R 팩토리얼분의 N팩토리얼 이렇게 쓰겠대. 아 무슨 얘기 저걸 저렇게 해서 뭐 계산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 근데 뭘 하려고 얘에서 뭔가 증명하려고 내가 얘를 쓸 거거든. 그래서 얘는 NPR은 사실 이렇게 그냥 계산하고 말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고 한 번만 보면 이래. N에 N-1에 쭉 가다가 N-R 플러스 1이 있는데 그 뒤에다가 내가 만약에 N-R 팩토리얼을 곱했어. 예를 들면 흡사 이런 느낌이지. 7에다가 6을 곱해놓고 6보다 1 작은 5의 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했다라는 느낌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 7, 6, 5, 4, 3, 2, 1.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어? 7 팩토리얼이야 라고도 쓸 수 있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n, n-마일 쭉 가다가 이게 곱해지면 n 팩토리얼이야로 써질 수가 있거든.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분자에다가 n-r 팩토리얼을 곱해가지고 n 팩토리얼을 만들었어. 근데 얘는 분자에다가만 곱하면 안 되고 분 뭐에다가도 한 번 더 곱해서 나누어줬어. 그럼 결국에는 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그럼 쟤를 가지고 계산을 하냐? 안 그래. NPR은 그냥 저 왼쪽 하얀색 글씨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NCR 때문에 그래. 이 P라는 기호는 만약에 내가 10P8이야 라고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럼 얘는 편법이 없어. 그냥 해야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쭉쭉쭉 해서 3 이렇게 8개의 숫자를 쓰고 다 곱해야 돼. 이건 편법이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이 NCR 같은 경우는 10, 18 이렇게 돼 있으면 18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됐네. 10, 18 우리 다리 우리 팔 다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이걸 계산하려고 했는데 얘도 그럼 이렇게 가요. 그냥 선생님 19 둥둥둥 3까지 왔다가 어차피 8개 나열하는 것만큼이니까 87 6땡땡 1까지 해서 신난다 87 6 5 4 3 1 해서 분모에 좀 남고 분자에 좀 남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그치? 근데 이건 얘는 어쩔 수 없지만 10C라고 하는 이런 C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쟤는 누구랑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C
n-r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특별히 무조건 같은 건 아니고 이거의 합이 좌변 왼쪽에 있는 n과 같을 때만 즉 예를 들면 10, 18과 10, 12는 같아. 그러면 8로 나누는 것보다 이거 계산하는 게 훨 낫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되는지 이게 진짜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 NCR을 일단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 반장 2명 뽑아봐, 부반장 3명 뽑아봐 라고 얘기할 때 일단은 순열 뽑듯이 3명을 뽑았어. 그래놓고 자리를 바꿔봤어. 근데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뒤에 있는 숫자인 알팩토리알로 나눠서 대표로 한 번만 세는 게 조합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NPR, 여기를 잘 보면 NPR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내가 증명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L이 아니라 R 팩토리알 곱하기 N마 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라고도 쓸 수 있어. 이게 R 팩토리알 분의 NPR이야 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의 값도 이렇게만 나오면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다. 요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 거야. 오른쪽에 있는 R 팩토리알로 오른쪽에 있는 n-r 팩토리알로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뺀 것의 팩토리알로 왼쪽과 오른쪽을 뺀 것의 팩토리알로 나눌 거야. 왼쪽에 있는 n 팩토리알을. 그랬더니 이거와 이거의 분모의 모양이 살짝 뒤바뀌어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NCR과 NCn-r은 어떻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중요해. 왜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계산이 훨씬 어떻게 돼? 수월하게 끝날 수가 있거든. 훨씬 수월하게 끝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짝 쿵쿵 문제를 한번 풀어봐 봅시다. 930번 딱 두 개만 하고 보면 될까? 930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봐봐. 주사위 두 개 던졌어. 4의 배수는 4가 있어. 그리고 4의 배수는 8도 있어. 그리고 4의 배수는 12도 있어. 그리고 4의 배수는 16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쓸 거야. 왜? 우리가 주사위에 대해서 알면 그 주사위의 눈은 최대 얼마까지만 있어? 6까지만 있어. 근데 어떻게 더해서 16이 나와?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이 세 개로 쪼개졌어. 1, 2, 3. 그럼 내가 이 각각의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합이 4가 되는 거 순서상으로 쓴다. 1, 3, 3, 1, 2. 이렇게 세 가지야. 합이 8이 되는 경우 1은 안 되니까 2, 6, 6, 2, 3, 5, 5, 3, 4, 4 해서 몇 개야? 5개야. 12가 되는 건 6, 6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나는 궁금해. 1, 5, 3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아 그리고 진짜 선생님 이걸 이렇게 노가다를 떼야 돼요 민수야? 네? 똑바로 앉으라는 얘기지. 누워가지고 끄덕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렇게 노가다 떼야 돼요? 맞아요. 노가다 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문제는 1과 5와 3을 어떻게 해? 더해보면 주사위 두 번 던졌어. 4가 나왔어. 8이 나왔어. 12가 나왔어. 동시 가는 불가능. 이렇게 생각해. 두 개를 던졌는데 4가 됐어. 근데 갑자기 다시 봤더니 8이네. 그리고 다시 봤더니 12네. 다시 보니까 4가 되네. 다시 봤더니 8이 되네. 다시 봤더니 12가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말이 안 되지. 내 눈 이상 병원 가야 돼. 안과 가야 돼. 안과. 그래서 얘네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해 주어야만 되지. 이렇게. 이해되죠? 게임. 딱 오늘 여기까지만. 933까지만. 933까지가 오늘의 수.
쟤는 우리만의 쟤는 몇 번부터냐면 861번부터 933번까지 940번 933번까지가 숙제고 A 스텝은 제외시켜 주겠다. 아 채점을 했다. 빨리 해야지. 5분이네. 괜찮아. 쌤. 네. 근데 기출 문제 답지가 없는데. 아 답지 좀 이따가 뽑아줄게. 이거 만들어줄게. 아예 풀이 과정 있는 걸 줄까? 그래 그거를 내가 풀이 과정 있는 걸 뽑아줄게. 그것도 괜찮아. 지금 내가 그걸 풀어주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이건 우리만의 소리. 스웩. 모아찍기 해도 보이지. 너희들 눈이 좋아서 잘 보일 거야. 이 해리면은 그냥 바로 찍어서 보내면 되겠다.